자, 선고 날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자,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전망입니다. 들어보시죠. 17일이 유력하다. 17일이나 뭐 아무리 늦으면 18일 오전 뭐 이런 정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노선이랄까요? 저는 28일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적 대립이나 갈등 관계가 크기 때문에 26일로 예고된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의 결과를 지나간 다음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내리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제 그냥 추측을 해봅니다. 물론 다 어떤 근거가 있다기보다는 본인들의 추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성용 평론. 네. 자, 지금 나경원 의원이나 이준석 의원이나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결과가 나오면 그 이후에 윤 대통령을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지금 28일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민주당에선 당장 해라. 가장 빠른 as possible로 해야 된다.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17일이면 지금 내일이고요. 그렇죠. 18일 오전이면 이미 탄핵 소추단이나 윤 대통령 측에 통보가 갔어야 되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안 갔거든요. 네. 저 두 가능성은 지금 현재 낮아 보이긴 네. 해요. 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선거보다 먼저일 것 같아요? 뒤로 걸렸어요? 저는 뒤에 한 표를 걸겠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이준석 의원의 말에 별로 이제까지는 제가 추임새를 많이 안 넣어줬는데 예. 오늘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가 기준점을 잡을 것은 저는 4월 18일로 역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4월 18일날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은 현재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는 임명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6인 체제가 되잖아요. 그거는 안 되죠. 6인 체제가 되면 7인 이상 가야 되기 때문에 심의 자체가 그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선고 자체가 어려워지죠. 어려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역산해서 마지노선을 놓고 본다면 4월 15일 전에만 내려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헌재가 180일 이내에 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무려 180일 되는 거 120일 정도에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거는 문제가 없는 거죠. 자꾸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대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이거는 대통령의 직을 파면하는 것이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느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사실 이게 많은 분들이 이게 뭐 대통령 파면되면 조기 대선 되는 거 아니야라고 쉽게 생각하는데 임기가 2년 4개월이나 남은 대통령이 직을 떼는 행위가 이 글로벌 시대에 과연 우리 국익에 부합하느냐 이 어마어마한 엄중한 이건 행위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신중해도 된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평의 편결 문제들이 아직도 쟁점에 대한 사안들을 좁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누구라도 승복하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선거문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면 아니 그게 28일이 중요합니까? 26일이 중요합니까? 그리고 저는 이재명 대표의 그게 별로 변수는 안 되겠지만 우리의 사법적 정의에 부합한다 그러면은 주요 야당 대표에 대한 선고가 난 다음에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것도 나오는 것도 그게 인용이든 뭐 파면 뭐 기각이든 저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사회적 혼란 상황과 불확실성을 조금 더 제거해주는 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예, 앞서 저희 패널들이 8대 0의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 지금 수기 절차가 길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여야에서는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반드시 파면됩니다. 8대 0 확신합니다. 박근혜 같은 사람도 8대 0인데 내란 수계에 대해서는 당연히 8대 0으로 인용된다. 적법 절차의 원칙과 절차적 정의가 없는 탄핵 심판은 그것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각하만이 답이다. 자유의 파도를 더 거세게 만들어 봅시다. 탄핵 각하로 직무 복귀하는 그날부터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김진욱 전 대변인. 지금 국민의힘에서는요. 탄핵 인용이다, 기각이다라는 발언보다는 각하다. 이거는 8대 0으로 다 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절차적인 문제성들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 쪽에서는 탄핵 찬성 쪽에서는 8대 0으로 탄핵이 인용될 것이다. 근데 국민의힘이나 보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8대 0으로 각하될 것이다. 이 숫자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다릅니다. 각하라는 건 좀 전에도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절차적인 흠결이 있을 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한 2달 가까이 이루어졌던 헌법재판소의 어떤 이 변론,
또 평의 과정,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절차적 흠결들이 있었죠? 저는 뭐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절차적 흠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는 거죠. 헌법재판소가 너무 좀 졸속적으로 지금 저희 변론을 진행했던 거 아니냐? 헌법재판소가 뭔가 의도성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있지도 않은 내용들을 선전하고 선동하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이것이 만약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원래 헌법재판소의 규정대로 한다면 각하 처분이 내려지는 사안에 대해서는 심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심리가 다 이미 끝났지 않습니까? 예. 이제 마지막 평결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에서 여전히 각하를 주장한다? 저는 이것은 그냥 정치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기각대신 각하 목소리가 왜 나오고 있는 것인지 뭐 그렇습니다. 인용의 경우에는 본안 심리 결과 정당하거나 이유 있음. 그러면 이제 청구를 승인하는 것이고, 기각은 본안 심리 결과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그러면 뭐 기각, 탄핵은 기각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각하는 뭐 요즘에 우스갯소리로 대통령 각하라고 불러보자 뭐 이런 구호까지 보수 집회에서 나오던데, 본안 심리 없이 절차 문제로 그냥 끝내는, 청구 자체가 없었던 일로, 탄핵 자체가 없었던 일로 되는 게 이제 각하입니다. 자,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은 뭡니까? 우리 당의 많은 의원들은 각하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과정에서 지기현 판사가 얘기했었던 것들, 구속 취소가 왜 이루어져야 되는가? 첫 번째는 시간과 날의 개념에서 피의자에게 더 유리한 시간 개념을 적용하라고 했고요. 예. 두 번째는 내란죄와 관련한 수사 권한을 공수처가 갖고 있느냐 없느냐. 예. 이 문제가 다 결국에는 절차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하기에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지적을 한 거잖아요. 예. 근데 많은 국민들이 최근의 과정을 보면서 법조인들, 특히 판사분들은 이 정당한 판결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절차적인 정당성이 보장되고 있는가, 이 부분에 아주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는 예. 것을 확인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허영 교수라고 헌법학 대가라는 분이 예. 뭐라고 얘기했냐면, 탄핵소추안에서 국회에서 통과시킬 때는 내란과 관련한 혐의로 예. 탄핵소추가 의결이 됐는데, 실제 탄핵 재판 과정에서는 내란죄가 빠졌기 때문에 탄핵소추의 동일성이 상실됐다. 이렇다면 다시 내란죄를 뺀 국회에서의 탄핵 의결이 있든가. 탄핵 소추를 다시 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각하돼야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그것이 많은 법조인들로부터 저는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당 국회의원들, 특히 법조인 출신의 국회의원분들이 이 각하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있죠. 예. 홍치훈 부장, 민주당은 어떤 입장이에요?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각하를 해야 될지 판단을 했었다면 일찌감치 나왔을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시간을 끌지 않았죠. 이미 각하 절차적인 문제는 없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본안 심의로 넘어온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각하 주장 아주 부당한 주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수사 권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지기현 부장판사가 판단한 수사 권한의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 재판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전혀 헌법재판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서 조사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3번을 시도했지만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아무런 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는 증거로 채택하지도 않았고, 나머지 그 주요 임무 종사자들인 뭐 김용현 전 장관 등등에 대한 수사 자료들은 검찰이 진행해서 제출한 것,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출석해서 증언을 들었던 것, 그런 걸로 충분히 탄핵 심판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각하될 가능성은 영에 수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전망 해봤고요.